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2026년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을 지나고 있네요. Hello, anesthesiologists. It feels like only yesterday that 2026 dawned, yet we're already halfway through January. Bonjour, chers anesthésistes. On dirait que 2026 a commencé hier, et pourtant nous sommes déjà à la mi-janvier. Hola, anestesiólogos. Parece que fue ayer cuando amaneció el 26, pero ya estamos a mediados de enero.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 바로 중환자 의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환자 의학의 시작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로드맵입니다.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중환자 의학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늘날의 복잡한 ICU 운영 현실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ARDS와 폐혈증 같은 우리 중환자 의학의 핵심 질환들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 거고요. Next up, we'll get very practical with POCUS, which has become our extended pair of eyes and hands. 마지막으로는 급성기 치료 마취과 의사라는 미래의 비전을 함께 그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우리의 중환자 치료 유산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right? 이 분야의 개척자가 바로 우리 마취과 의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아마비 대유행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현대 중환자 의학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중환자 의학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1923년에 신경외과 의사 월터 댄디가 수술 후 환자를 집중 케어하는 3개의 병상을 만들면서 개념이 싹트긴 했죠. But the real birth of the modern ICU happened in 1952 during the Copenhagen polio epidemic. 바로 이 순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덴마크의 마취과 의사 비오른 입센이 기관절개술을 통해 양압환기를 시행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It was a revolutionary act pioneered by one of us. 그 이후로 1958년 쇼크 유닛이 생기고 1971년에는 또 다른 마취과 의사 조지 그레고리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서 CPA 피해의 효과를 입증하면서 우리의 역할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인용문이 바로 입센 박사의 업적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냥 새로운 환기 기술 하나를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호흡부전 환자들을 전용 공간, 즉 a dedicated location에서 모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This was the paradigm shift. 치료 기술의 혁신과 치료 시스템의 혁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중환자실, Intensive Care Unit이 탄생한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ICU가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오늘날의 ICU 운영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ICU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을 넘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와 인력, 그리고 비용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죠. So let's dive into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structure, staffing, and the constant drive for quality. 이 그래프를 보면 나라마다 ICU 자원 현황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ICU 병상 수를 보면 미국과 독일은 20개가 훌쩍 넘는데 영국은 10개도 채 안 되죠. This variation isn't just a number. It reflects fundamentally different philosophies on healthcare spending, triage criteria, and who gets access to critical care. 이런 차이가 결국 각국의 의료 시스템과 중환자 입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를 빼놓을 수 없죠. 2010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중환자 치료 비용이 GDP의 0.72%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전체 병원 비용의 13.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This underscores the intense pressure we're under to provide not just high-quality care, but high-value, cost-effective care.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ICU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력 배치 모델입니다. 크게 고강도와 저강도 모델로 나뉘는데요. 고강도 모델은 우리 같은 중환자 전담의가 치료를 주도하고 협진이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저강도 모델은 전담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협진이 선택사항이죠. The evidence is overwhelmingly clear.
수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고강도 모델이 환자의 사망률과 재원 기간을 모두 개선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상주하며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ICU의 질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A, B, C, D, F 번들이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건 매일 환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6가지 핵심 원칙을 묶어놓은 일종의 체크리스트예요. A는 통증 관리, B는 매일 진정 상태를 깨우고 인공호흡기 이탈을 시도하는 것, C는 적절한 진통 및 진정제 선택, D는 선망 관리, E는 조기 재활, F는 가족 참여입니다. For example, B, the Suspendus Awakening and Breathing Trials, is so critical because it actively pushes us to minimize sedation and get patients breathing on their own faster. 이 번들을 꾸준히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선망 발생률,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 그리고 사망률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ARDS입니다.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은 우리 중환자 전담의가 마주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어려운 질환 중 하나죠. This is where our expertise in physiology and mechanical ventilation really shines. 이번 파트에서는 ARDS의 핵심 개념인 베이비 렁을 보호하기 위한 폐 보호 환기 전략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RDS를 진단하는 기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2012년에 정립된 베를린 정의를 사용합니다. 총 4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째, 임상적 유발 요인이 있고 일주일 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둘째, 흉부 영상에서 양측성 폐음영이 보여야 하고요. 셋째, 이 폐부종이 심부전이나 수액 과다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야 합니다. And the fourth criterion, which we use to stage the severity, is oxygenation, measured by the PaO2/FiO2 ratio. PF ratio가 300 이하면 mild, 200 이하면 moderate, 100 이하면 severe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5 이상의 PEP가 적용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ARDS 환자의 인공호흡기 치료를 이해하려면 베이비렁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ARDS 환자의 폐는 전체가 다 망가진 게 아니라 염증으로 인해 물이 차고 굳어진 부분, consolidation을 제외하고 실제로 환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기 폐처럼 아주 작다는 개념이에요. The critical implication is that the entire tidal volume we deliver is forced into this small, relatively compliant baby lung. 그래서 조금만 과도한 용적이나 압력이 가해져도 이 작은 폐가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호흡기 유발 폐 손상, VILL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베이비렁을 보호하는 것, 즉 폐 보호 환기 전략 LPV를 사용하는 겁니다. 핵심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낮은 2회 호흡량. 실제 체중이 아니라 예측 체중 (predicted body weight) 기준으로 kg당 6ml를 목표로 합니다. 둘째, 기도 평탄압 제한. 흡기 끝에 숨을 잠시 멈췄을 때 측정하는 플래토 압력을 30cm H2O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And third, to achieve these first two goals, we often have to accept a higher level of CO2 in the blood. 이걸 허용성 고탄산 혈증, 즉 permissive hypercapnia라고 부르죠. pH가 7.25 이상으로만 유지된다면 폐 손상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CO2 상승은 감수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AMA 트라이얼에서 사망률을 극적으로 낮춘 것으로 입증된 표준 치료법입니다. 좋습니다. 폐 보호 환기 전략은 ARDS 치료의 기본입니다. 그럼 PF 레이시오가 150 미만은 중증 ARDS 환자에게서 이것 말고 사망률을 개선한다고 입증된 또 다른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This is a crucial question because not all ARDS is the same and severe cases require additional interventions.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답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정답은 바로 보과위 환기, 프론 포지셔닝입니다. 환자를 엎드린 자세로 두는 거죠.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중력 때문에 등 쪽에 눌려있던 폐가 펴지면서 폐 전체의 환기가 더 균일해지고 환기, 관료 불균형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프로세바라는 아주 중요한 연구에서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 보과위를 시행했더니 28일 사망률이 의미 있게 감소했습니다. But let's be clear, this is not a simple maneuver. It's technically challenging and requires a well-coordinated team of nurses, respiratory therapists, and physicians to perform safely without complications like losing the airway.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ARDS와 함께 중환자 의학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폐혈증과 폐혈성 쇼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에 대한 전신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 여러 장기가 손상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죠. 여기서는 Surviving Sepsis Campaign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특히 혈액학적 소생술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에 개정된 Surviving Sepsis 캠페인 가이드라인을 한번 볼까요? 폐혈증으로 인해 ARDS가 발생한 환자의 인공호흡기 치료에 대한 권고안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방금 ARDS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6ml의 낮은 1회 호흡량, 플래토 압력 30 미만 유지는 모두 강력한 권고사항입니다. 중등도 중증 ARDS에서는 더 높은 피입 사용을 고려하고 보고하위 환기를 하루 12시간 이상 시행하는 것도 강력히 권고하고 있죠. This highlights how interconnected these syndromes are and reinforces that lung protective ventilation is a universal principle for ARDS regardless of the cause. 다섯 번째 파트는 포크스, 포인트 오브 케어 얼트라사운드, 즉 현장 초음파입니다. 저는 포크스를 21세기의 청진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장비가 아니라 우리의 임상적 감각을 환자 침상 옆에서 즉시 확장시켜주는 완전히 새로운 진료 방식입니다. It has fundamentally changed how we practice critical care medicine. 포커스 활용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기도 초음파로 기관 내 튜브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위초음파로 금식 상태가 불분명한 환자의 흡인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죠. 폐초음파로는 기용이나 흉수, ARDS 소견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And perhaps most powerfully, cardiac and hemodynamic focus. 이걸로 심장 기능을 평가하고 수액 반응성을 예측해서 수액 소생술이나 혈압 상승제 사용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This allows us to tailor hemodynamic support to the individual patient's physiology right then and there. 위 초음파를 볼 때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는 위 전정부 벽을 구성하는 5개의 층을 보여주는데요. 고에코와 저에코층이 번갈아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We call this the gut signature. 이 특징적인 패턴을 찾는 것이 위 전정부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첫걸음입니다. 이걸 확인해야만 내용물이 액체인지, 고역물인지 아니면 비어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하고 흡인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폐 초음파는 정상 폐와 ARDS 폐를 아주 극명하게 구분해 줍니다. 정상적인 공기가 찬 폐에서는 흉막선 아래로 수평의 A라인이라는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반면에 ARDS 환자의 폐처럼 폐포에 물이 차면 흉막선에서부터 아래로 뻗어나가는 수직의 B라인이라는 아티팩트가 나타나죠. B라인이 여러 개 합쳐져 보이고 흉막선이 불규칙해지며 흉막 바로 아래에 폐경화 소견이 보이면 ARDS를 감력하기 시사합니다. This allows for rapid diagnosis at the bedside and is incredibly useful for tracking a patient's response to treatment over time. 어느덧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이죠. 미래의 급성기 치료 마취과 의사. 우리의 역할은 수술실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응급실, 외상 소생실 등 급성기 환자 치료의 최전선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죠. So let's talk about a new paradigm for our specialty that embraces this evolving role. 최근 급성기 치료 마취과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외과 분야에 급성기 외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병원 전 단계, 응급의학, 외상, 중환자 치료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수련 과정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The entire goal is to train a new generation of anesthesiologists who are experts in resuscitation science and can lead emergency care across the entire continuum, from the field to the ICU.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까지 이어지는 모든 급성기 치료 과정에서 소생술을 이끄는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거죠. 수술 전후 환자 관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환자들은 더 고령에 더 많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마취과학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환자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 소생술, 외상, 그리고 중환자 치료 분야를 선도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This is the fundamental question for our generation of anesthesiologists.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 전문 분야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